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만약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게 과연 재미있는 인생이겠냐고요. 네, 맞아요. 제가 딱 그래요. 저는 이제 40줄에 들어선 9살 딸 키우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이제 11년 차고요. 약 1년 전까지는 보험회사 다니다가 돈벌이도 딱히 안 되고 몸도 안 좋아져서 현재는 전업주부예요. 막상 직장에 다닐 때는 일 관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 집안일 그까짓 거 후딱 끝내놓고 애 키우면서도 내 시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큰 착각이었네요. 회사를 나갈 때나 집에서 있을 때나 할 일이 끊임없이 몰아쳐오는 건 똑같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동갑입니다. 선 봐서 결혼했는데 성격이 참 묻어내요. 크게 화를 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크게 촐랑대거나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뭔가 든든해 보여서 좋았어요. 나이로는 동갑이지만 느낌으로는 꼭 큰오빠 같다랄까? 현재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저와 9살 난 딸 그리고 남편 이렇게 3명은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바로 시댁 문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형님과 시댁 문제죠. 남편에겐 4살 많은 형이 있는데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죠. 언뜻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형님이 아주버님을 많이 좋아해서 자기 친정 부모님에게 그랬대요. 지금 잡지 않으면 놓쳐버릴 것 같아 불안해 죽겠다고요. 그렇게 때를 써서 일찍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형님네 집안이 여러모로 알아주는 집안이거든요. 뭐 형님의 아버지는 원래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분이라고 하던데 지금은 시의원인지 뭔지 정치에 뛰어드신 지 몇 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그런 케이스라고 의심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최소한 제가 알기론 형님네 아버지나 어머니 두 분 다 돈은 많을지 몰라도 학벌도 별로고 특히나 인성이 안 좋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나 있거든요. 거기다 주변 사람들한테서 돈으로 자리 샀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고요. 아무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형님은 잘난 척 끝판왕입니다. 한 번씩 얼굴을 볼 때면 일단 저를 아래 위로 쭉 훑으면서 동서 옷이 그게 뭐야? 너무 사구려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 서방님 체면이 있지. 그렇게 아무거나 사입고 다니지 좀 마 급떨어지게. 안 그래요 어머님? 라고 하면서 저를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아니 서방님 아직도 저 차 타고 다녀요? 웬만하면 차 좀 바꿔요. 남들이 욕해요. 요즘은 집보다 차부터 산다는데 저건 진짜 너무한 수준이네. 이런 식으로 심심하면 사람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저 말이에요. 불과 1년 전까지 맞벌이를 꾸준히 하면서 나름 저축도 제법 해놓고 남편 월급도 작은 편이 아니라 넘치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요. 그리고 아무 수이나 막 사입지도 않고요. 나름 브랜드 있는 옷들인데 형님 기준에는 그렇게 한심해 보이나 봅니다. 거기다 입만 열면 바꾸라고 하는 저희 차 역시 산지 4년밖에 안 된 국산 세단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돈이 많은 거로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죠. 오히려 부러워할 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나 우리 남편한테까지 자기 기준을 들이밀면서 사람 거짓골을 만드냐 이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형님만 보면 두 눈에 하트 뿅뿅 되는 시어머니시죠. 아주버님과 결혼할 때부터 형님은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그게 다 돈 때문이었거든요. 아주버님 자체가 워낙 한량처럼 사는 분인데 그게 전부 어릴 때부터 장남이라고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다고 봐요. 거기다 눈치나 매너 같은 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형님과 결혼할 당시 상견례를 무슨 호텔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네 친정아버지가 특별히 예약하고 자리를 준비하셨던 모양인데 음식을 먹는 도중에 그러셨대요. 이거 제가 최대한 신경 쓴다고 섰는데 어떻게 음식은 입에 맞으십니까? 라고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이런 곳은 처음 와봤다며 정말 맛있다고 대답을 하셨죠.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아주버님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는 훨씬 맛이 없긴 하네요. 뭐 그래도 돈 아까우니까 전부 먹을 수는 있습니다. 장인어른 이랬다는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사해진 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아주버님은 제대로 된 직장도 딱히 없습니다. 몇 개월 하다 쉬고 또 이직해서 몇 개월 하기를 반복했다네요. 결혼하고도 그 버릇을 못 고치길래 시어머니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데 글쎄 형님이 친정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시내에 골프 전문 의류 매장을 하나 열어주신 겁니다. 물론 가게를 사주신 건 아니고 매달 월세의 권리금은 조금씩 나눠 갚는 조건이긴 하지만 그게 어디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지 않아도 결혼할 때 집이며
혼수며 잔뜩 해온 부자 며느리가 이뻐 죽겠던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큰며느리 하면서 형님만 찾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심하게 그랬으면 저희 남편이 화를 내며 시어머니한테 따졌을 정도니 대충 아시겠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첫째 며느리 사랑은 더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또 그만큼 저에 대한 무시와 구박도 커져갔는데 한 번은 시댁에서 모여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시댁에 자주는 안 가는데 그래도 최소한 두세 달에 한 번은 가서 밥 먹고 오긴 해요. 형님과 시어머니만 정상이어서도 더 자주 갔을 텐데 그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이 밥 먹다 코피를 쏟은 적이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으니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요즘 야근이 자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코피가 난 것 같다라고 대답했는데 남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는 저를 째려보시며 너는 남편이 힘들어서 코피까지 흘리는데 밥이 넘어가니? 아니 누구는 지 남편 편하게 일하라고 가게까지 내주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하시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밥 먹는데 건드는 건 정말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다 큰 어른이 피곤하면 코피도 좀 흘리고 그런 거지 어머님 아들 코피 흘리는 걸 왜 저를 탓하시냐. 그리고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뭐 해드리셨길래 자꾸 저보고 남편한테 해준 거 없다고 그리 구박하시냐 막 따졌네요. 거기다 남편까지. 엄마 그만 좀 해. 엄마가 지금 하는 말 하나도 이치에 맞지도 않고 오히려 엄마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내가 다 창피하다 하며 뭐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폭발하시더라고요.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니네들 안 봐도 나는 아무 상관없으니 그렇게 애미 속 뒤집으려면 오지 말거라. 거기다 평소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던 시아버지까지 저희만 뭐라고 하시길래 다시는 안 온다 다짐하고 그 후로 아예 안 갔네요. 더 열받는 건 옆에서 거드는 형님이었는데 그 난리가 났는데도 혼자 실실 웃으며 동서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른한테 대들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보통 그런 걸 가정교육이라고 하긴 하는데 아니다 못 들은 걸로 해도 진짜 확 뒤집어 엎으려다 괜히 내 손만 더럽히겠다 싶어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댁의 발길을 끊고 지내고 있을 때 남편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게 무슨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우리 9살짜리 딸이 요즘 유튜브에 푹 빠져 있는데 자기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싶다면서 남편을 얼마나 조르던지 그래서 핸드폰과 거치대를 사줬죠. 그때부터 매일같이 아무 영상이나 마구 찍더라고요. 한때라 생각하고 그러려니 했죠.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남편이 대충 편집해서 올려주는데 며칠 전 밤 딸아이 재우고 거실에서 넷플릭스 드라마에 완전 몰입을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방에서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저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난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남편은 딸아이가 보내준 영상들을 편집하고 있던 와중이었나 본데 남편이 모니터에 손가락을 가리키며 여보 이거 좀 봐라고 말하더군요. 화면 속에는 딸아이가 있었고 저번에 시댁에 갔을 때 무슨 만들기 영상을 올린다고 거실에 앉아있는 영상인 것 같았는데 아무리 봐도 남편이 뭘 보라는 건지 찾을 수가 없대요. 제가 답답하게 한참을 여기저기 헤매니 남편은 손가락을 모니터 어디쯤 찍어주었고 거기에 어렴풋이 큰 방문 틈 사이로 형님과 아주버님이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때 화면 속의 형님은 아주버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고 그 후로 무려 5대나 연달아 아주버님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치는 모습이 잡힌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처음에 남편이 편집 같은 걸로 장난을 치는 줄로만 알았네요. 그만큼 믿기 힘든 장면이었고 그 충격은 일주일을 넘게 가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잠자려 누울 때도 그리고 집안일을 할 때조차 아주버님의 뺨을 세차게 내려치던 형님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려 아주 애먹었어요. 남편은 너무너무 분노를 했고 당장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해서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전부 들었는데 실상은 이랬다고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오빠 오빠 하면서 아주버님 말이라면 껌벅 죽는 신용까지 하던 형님은 결혼하고 이제 자기 남자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면서부터 180도 변해버렸는데 시댁에서 보였던 그 뻔뻔하고 이기적인 모습은 평소 하는 거에 100분의 1도 안 된답니다. 극도의 신경질과 잔소리는 기본 탑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손버릇이었다고 해요. 조금이라도 자기 기분을 거스르면 꼭 그렇게 아주버님 뺨을 때리는 거죠. 이게 한번 손 떼기 시작하면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몇 대는 연달아서 때려야 분이 풀린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범죄 아닌가요? 어떻게 자신의 반려자를,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던 남편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인간 취급을 안 할 수가 있는지 그냥 무서울 따름입니다. 진짜 형님이 너무 무섭더군요. 남편은 일단 아주버님에게 이혼하라고 최대한 증거 잡아서 이혼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더니 이 등신머저리 같은 아주버님이 한다는 말이 그런 가게는 어떻게 해? 였답니다. 돈이 좋아서 뺨 맞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아주버님의 반응에 기가 찬 남편은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다 알렸고 시어머니 역시 뒷목 잡고 쓰러지셨는데 그게 며칠 전 일이거든요. 아직도 어머님은 방에 누워 꼼짝도 못 하십니다. 뭔가 눈치를 챈 건지 형님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대요. 아마 이혼은 하게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현재로서는 짐작도 안 가네요. 돈 가지고 저 무시한 시어머니는 일단 확실한 벌을 받았으니 패스하고 형님이라는 그 인간 역시도 반드시 벌을 받을 겁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잘못을 하면 그만큼 벌을 받게 된다는 거, 그 시기가 빠른지 늦은지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간 분명히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아주버님이랑 이혼하는 건 뻔한 결말이고 추후에 누구를 만나던 자기보다 백배 천배는 악독한 인간 만나서 개고생할 겁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